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파이널 특강 박원철 노무사입니다. 오늘 특강은 4시간 만에 이 주제를 알고 있냐 모르냐, 그리고 출제가 된다면 이렇게 출제될 거니까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좀 더 보자라는 취지로 진행할 겁니다. 프린트가 좀 다소 두껍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가 친절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순서가 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처음부터 하나하나 넘기는 게 아니라 어떤 주제가 앞에 있다가 어떤 주제도 뒤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좀 드리는 이유는 나름의 중요도를 좀 감안해 가지고 드리는 거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전체를 다 읽지 않을 거예요. 최대한 좀 집중해서 이게 지금 중요하구나 하는 부분만 체크하고 가시면 되겠고, 프린트는 버리는 게 목표입니다. 이거를 막판에 보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최종 정리는 여러분들의 수험서로 가셔야 됩니다. 수험서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보자 하고 체크하고, 그 다음에 법리 외우고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가능성을 생각하자라는 취지로 특강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판례 법리가 3페이지의 근기법상 근로자인데요. 자, 근기법상 근로자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느냐? 법리가 바뀐 건 없어요. 바뀐 게 뭐가 있냐라면 최근에 대법원 판례 중에 사실관계 부분 있죠. 사실관계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냐 모르냐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판례냐? 지점장, 보험회사 지점장 또는 금융회사 지점장, 이런 사람들이 근기법상 근로자인가, 이게 다뤄졌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 아시는 분들은 그대로 가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거 체크를 한번 하셔야 된다. 이게 특이점이 뭐냐면, 자, 보험회사에 영업하는 사원은 근기법상 근로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거든요.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요. 보험회사에 영업하시는 분들은 주로 보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희한하게 그분들을 관리하는 지점장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근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뭐가 다르냐, 이걸 봐야 되겠죠. 그랬을 때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임금 같은 것들이 고정급이 있는지, 그다음 지휘감독권이 있다, 영업 실적 같은 것들을 회사에서 쪼임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상당한 지휘감독이 인정이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되겠다. 사실관계는 모르는 사람들은 체크해서 읽자 해서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갑니다. 경업금지 약정. 자, 경업금지 약정도 이것도 지금까지 출제가 한 번도 안 됐기 때문에 최신 판례가 아니라 나올 수 있는 리딩 케이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판단 기준 2번 있는 거 보시겠습니다. 유효성 판단 기준 있죠.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이익, 근로자 퇴직 전 지위, 그 다음에 제한의 기간, 지역, 대상 직종, 대가 제공 유무, 퇴직 경위, 공공이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뀐 건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변동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결국은 영업 비밀로 인정되냐 안 되냐 싸움입니다. 그래서 보호가치 있는 이익 또는 3번 목차의 영업비밀 이 안에 들어가느냐 가지고 싸움을 하는데, 케이스는 크게 한 2가지 정도 있다 보시면 됩니다. 하나가 어떤 케이스냐, 지금 옆에 사실관계라고 써놓은 부분은 여러분 아시는 손톱깎이 회사예요. 손톱깎이 회사는 결론도 아시죠? 구글링하면 바로 나오는 영업비밀이 아니었던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 이익 자체가 부정돼 버리죠.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검토할 거 없이 이거는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 말고 학원 강사 사례도 있어요. 학원 강사는 제가 영업하고 있는 학원 강사 원장이었는데 우리 학원의 에이스였던 강사가 바로 이 동네에서 분점을 차린 거죠. 이랬을 때 경업금지 약정 위반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당연히 사용자 입증도 못 해내요. 입증도 못 해내니까 경업금지 약정이 인정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공통된 판례들은 웬만하면 인정되기가 쉽지 않은데 이건 변형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제할 때 무조건 판례 법리 그대로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내지 않고 나름의 좀 변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 이익 부분일 거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라,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자, 통상임금이 나왔죠. 통상임금도 판례 법리 바뀐 게 없습니다. 요거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에 대한 부분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통상임금은 왜 출제가 많이 되냐, 이 스토리부터 말씀드리면은 쉬워서 그래요. 법리가 쉽잖아요. 법리가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단순 암기를 했냐 안 했냐 싸움으로 가는 게 아니라 법리는 똑같고 이제 판단한 내용을 보시면서 실력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통상임금 중에서 어떤 분들은 사실관계까지 잘 알고 있다 하면은 잘 풀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정일고 쓰고도 그러고도 틀리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요거는 요즘 이슈되는 게 크게 2가지 정도가 있고, 첫 번째가 임금 인상 소급분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고정시간의 수당, 이 2가지 법리가 있습니다. 자, 임금 인상 소급분은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 이렇게 노사 합의를 한 다음에 임금 인상을 거슬러 올라가서 1월 1일자부터 시행,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1월 1일자부터 임금이 올라간 거니까 요 이후 시점은 통상임금이라는데 이견이 없어요.
거슬러 올라갔던 시점에 대해서 이게 통상임금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판례 법리가 두 가지가 문제되죠. 하나는 관행. 소급을 하는데 이때 퇴사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부분. 그거는 퇴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행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소급을 할 때 그러면 재직자한테 적용된다. 재직자한테 적용됐을 때 이 재직자에 대한 기준이 있다 보니까 통상임금 중에서 고정성이 문제가 되는 거죠. 왜? 재직자한테만 주고 재직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안 준다. 그렇죠? 그럼 재직한 사람한테 준다는 얘기는 안 준다는 얘기는 재직하지 않으면 안 준다는 얘기는 고정성이 결여되는 요소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정성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사안 검토할 때 고정성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 왜? 재직하지 않은 사람은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임금 인상 소급분에 대해서는 우린 재직자 기준으로 보지 않고 고정성 결여 요소로 보지 않고 그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자, 사실관계 중에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느냐? 밑에서 세 번째 줄 올라가시면 임금 인상 소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차익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라는 부분이 나오면 아 이게 소급분 문제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거는 재직자한테 주고 안 주고 이거는 단체백에 대한 효력 문제잖아요. 단체백 효력 문제지 재직자 조건을 설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고정성은 인정된다라고 결론이 납니다. 자, 이것도 혹시 모르시겠다, 기억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체크하셔가지고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그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옆에 가시면 고정시간의 수당 있죠. 요거는 제 강의에서 강조를 안 해서 여러분들이 좀 추가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고정시간의 수당은 뭐냐라고 하면요. 자, 기본급이 있고 근로자한테 고정시간의 수당으로 월 20시간치를 급여에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 월급 200이다 하면은 그 중에 뭐 통상임금 10,000원이라 한다면 10,000원 곱하기 1.5 해가지고 월 20시간을 태우니까 30만 원을 그냥 일을 하든 안 하든 고정적으로 태워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통상임금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일을 하든 안 하든 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통상임금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게 연장근로 수당으로서 기능을 하면은 지금까지는 통상임금을 안 봤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고정시간의 수당이라고 하는 이 사건 회사, 뭐 삼성 SDI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회사는 뭐가 문제였냐라고 하면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수당으로 제일 처음에 줬다가 그랬다가 나중에 이름을 바꿔요. 그냥 자기개발 수당 이런 식으로 이름 바꿔요. 그럼 시간의 수당 성격이 이미 상실됐잖아요. 그러다 뒤늦게 와가지고 다시 시간의 수당으로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이미 시간의 수당으로서 기능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모호하고 연장근로 하면 어떻게 되냐? 연장근로 하면 법정 수당을 줘버려요. 시간의 수당이라면 안 줘야죠. 맞죠? 이미 줬으니까. 근데 연장근로 수당을 진짜 일했더니만 줘. 그러면 이거는 시간의 수당이라고 하는 이 고정 수당은 시간의 수당 기능을 안 하는구나. 말로만 시간의 수당이라 이름 붙였지.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 이렇게 됐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오려면은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걸 많이들 물어보세요. 실무하시는 분들도 많이 물어보세요. 고정 시간의 수당 일 하다 안 하든 주면은 그러면 이거는 시간의 수당으로 기능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웬만한 경우에 가산 수당 안 주면은 무조건 연장근로 수당을 보지 통상임금을 안 봐요. 근데 여기는 특이한 게 뭐라고요? 이름 바꿔가지고 연장근로를 하든 안 하든 줬고 그 다음에 연장근로 했더니만 또 추가로 돈을 주더라. 그러면 이거는 말만 시간의 수당이 시간의 수당 기능 안 하네. 그러면 이거는 통상임금 안에 들어가는 수당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판례 한번 요거는 밑에 사실관계 읽어볼게요. 사무직으로 구성된 월급제 근로자들에게 기본급의 시간의 수당 명목으로 기본급 20% 상당 수당을 지급하고 평일 연장 야간 근로에 따른 법정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게 예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급제 근로자는 기본급 20%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는지 무관하게 실제 평일 연장 야간 시간에 따라 산정한 법정 수당을 지급했다. 다음에 월급제 시급제 차이로 시급제는 실제 초과 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정해서 법정 가산수당 지급하니 월급 명세서의 통상시급 및 근로시간이 기재되는데 그런데 이 사건 회사는 시급제 근로자 중 고정시간의 수당 지급되는 근로자의 경우 통상시급에 고정시간의 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했다. 자, 보이시죠? 시급제 근로자 중 고정시간의 수당 지급되는 근로자의 경우에 통상 빼고 고정시간의 수당을 포함시키지 않고 계산했다. 시급제하고 월급제하고 둘 다 문제가 되는데